꿈속의 7인의 얼굴이 정확하지도 않은데 그 중에 한 명은 꼭 청이라고 확신하여 그를 없애고자 하는 것인가? 왕이 지금 그토록 청을 없애고자 하기 십수년 전의 일이다. 청은 그 누구보다 청렴하고 또한 검술에 능한 사람이었다. 그의 검술은 너무 뛰어나 자국에서만큼은 제일이라 하였다. 아니, 그 어떤 나라에서도 제일일 것이다. 가문만 좋았더라면 그 어떤 관직에도 올라갔을 텐데. 하지만 그의 처지가 그렇지 못하여 칼을 잡는 무관이지만 청은 지금의 자리도 좋다. 나라를 지킬 수 있음에, 나의 왕을 지킬 수 있음에, 지금의 왕과 유년 시절부터 곁에서 함께 검술을 익히고 그를 지키고 있었다. 왕은 자신의 곁에서 충성을 다할 청의 성품을 알기에 왕 또한 그를 무지 귀하게 여기었다. 청은 결심했다. 내 나라를 위해, 나의 왕을 위해 목숨을 다하겠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왕이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었다. 아닌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던가? 청이 전장에 나가 있을 때 왕궁에서 전해오는 이야기들과 서신들을 전해 읽으면서 청은 자신이 알던 예전의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왕의 부모도, 왕의 형제 자매들도, 왕의 충신이자 청의 벗들도 모두 왕이 손에 피를 묻히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청은 혼자 섬한 목숨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싶지는 않았다. 벗들을 위해서, 그리고 청이 그토록 믿던 왕을 위해서 왕궁으로 가려 한다. 왕을 만나서 그러지 마시라. 청 자신과 함께하던 그때의 왕으로 돌아오시라. 청은 혹여 왕의 손에 목숨을 다한다 하여도 그 또한 감사히 여기려 한다. 비장한 마음으로 나서려던 그때 청의 곁에 있던 가족이자 전우이자 청의 벗이 청의 앞을 막고 붙잡는다. 안 됩니다. 지금 왕궁으로 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벗들이 죽어가고 있다. 나의 왕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러니 더더욱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왜 죽어가는 것이겠습니까? 죽어가는 모든 이들은 나라를 생각하고 왕을 걱정하는 이들입니다. 왕은 지금 그런 이들을 처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나서지 않고 사라져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후일의 나라도 지키고 지금의 왕도. 지금의 왕이 되돌아갈 수 있을지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을지는 모를 일이었다. 그래서 벗은 지키고 싶었다. 벗은 자신을 사람답게 살아가게끔 만들어준 청을. 왕궁으로 가시려거든 저를 먼저 베고 가십시오. 지금 가시는 그곳은 당신의 무덤이 될 것이니 제가 당신의 무덤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단호한 어투로 청을 막아서는 벗. 정말이지 궁으로 청이 한 발짝 내딛는다면 그 자리에 자결할 벗이었다. 청에게 왕이 중요한 만큼 벗 또한 중요한 이다. 그와 함께 전장에서 싸우며 쌓아온 우정이 얼마인가 그를 죽일 수는 없었다. 지금은 왕께서 분노에 가득 차 잘못된 길을 가고 계시지만 언젠가 본인을 도와달라, 나를 멈추어 달라 하며 다시금 선한 왕이 되어서 나를 위하여 자네가 필요하다며 찾아줄 그날의 기대감을 안고 청은 사라지려 한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깊고 깊은 곳으로 숨어들었다. 청과 벗이 숨어든 깊고 깊은 산속, 드나드는 이 하나 없을 듯한 낡은 산채 앞. 아기가 운다. 이곳은 아기가 있을 곳이 아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잘못 들었나 싶어 귀를 기울이며 집중하는 벗. 갓난 아기의 소리 아니냐. 청이 놀란 눈으로 대답한다. 둘은 아기의 울음속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따라갔다. 죽은 어미의 품속에서 배가 고파 연신 울고 있는 아기가 있다. 산속에 누워있는 이들을 바라보며 혀를 차며 벗이 말한다. 먹을 것을 찾아 아기를 안고 들어온 여인이 산속 짐승에게 큰 화를 당한 모양입니다. 그렇게 보이는구나. 그래도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 것인지 아이는 무사해 보이는구나. 이 아이, 간절한 눈빛으로 청을 바라보는 벗. 안 된다. 벗의 다음 말이 어떤 말일지 알고 있는 청이었다. 이 아이를 데려다 키우려 하겠지. 그런 심성의 사람이다. 하지만 산속에서 숨어 사는 자신들의 처지에 갓난아기라니 안 될 일이었다.
그럼 이 깊은 산속에 이 아이를 두고 가자는 말씀이십니까? 이 아이를 죽이자는 말씀이십니까? 그렁그렁한 눈으로 청을 바라보는 벗이었다. 난 육아의 육자도 모른다. 또한 너는 어떠하더냐? 사내 둘이서 무슨 아이를 키운다는 말이야? 아이가 먹고 사는 것은 어쩌하겠다는 것이야. 지금 보아하니 아기가 아직 어미의 젖도 안 뗀 것 같은데 너 젖이 나오느냐? 나는 아니다. 그런 건 걱정 마십시오. 마을에 내려가서 먼저 떠난 부인, 불쌍한 호랍이 혼자 남겨진 아이. 만들어낼 이야기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렇게 젖 동량으로 키울 겁니다. 차라리 마을 어느 집에 두고 오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저 아이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도 그럴 것이다. 장가 가본 적 없는 사내 둘이서 어떻게 아이를 키울 것이겠는가. 하지만 벗은 어떤 마음에서였는지 이 아이는 꼭 자신이 키워야 할 것만 같았다. 끝내 벗의 고집을 꺾지 못하여 둘은 아이에게 송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함께 키워나갔다. 청은 아이에게 좋은 스승이 될 것이었고 벗은 아이에게 한없는 사랑을 주는 부모님이 될 것이었다. 벗은 아이를 데리고 젖을 뗄 때까지 젖 동량을 하며 키워냈다. 아이는 자라서 청에게 배운 검술과 벗에게 받은 사랑으로 어여쁘고 강한 아이로 자랐다. 여자아이였다. 송이 자라난 지금의 어느 날, 송은 아재라고 부르는 벗과 함께 깊은 산속에서 캐낸 약초를 들고 장터로 내다 팔았다. 그렇게 그들은 살고 있었다. 그들만의 소소한 행복으로 아주 평범하게 말이다. 장터에 내려온 날 왕이 보낸 이들에게 그들이 발각되기 전까지 말이다. 아재, 이번에 캔 약초 덕분에 우리 며칠 식량을 살 수 있겠어. 너는 너를 키워주는 아버지에게 아재가 무엇이냐? 왠지 아재는 아재라고 불러야 할 것 같아. 나를 키워줬지만 진짜 내 부모가 아니니 말이야. 새초롬하게 말을 하는 송. 이래서 내가 너에게 출생의 비밀을 알리지 말자고 했건만. 스승님께서 알려주셨으니 다행이지. 이렇게 항상 어리버리한 아재를 평생 아버지라고 부를 뻔했지 뭐야. 장난스럽게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하는 송. 뭐야? 이 녀석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장난스레 화를 내는 벗이었고 그런 그의 사랑을 모를 송도 아니었다. 송은 그저 벗만 보면 괜스레 장난을 치고 싶었다. 송에게 벗은 언제나 재미있고 자신을 위해 무엇이든 받아주고 들어주는 그런 존재임을 송은 알고 있었다. 산에서 캔 약초를 판 돈으로 필요한 것들을 사고 돌아가려는 길. 그들에게 검은 그림자들이 따라 붙는다. 송아, 우리에게 꼬리가 붙은 것 같구나. 예, 장터에 도착하고 나서부터입니다. 저희들의 거처까지 함께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인적이 드물어지는 산 어딘가에서 저들을 따돌리자꾸나. 예, 그리고 필요할 땐 안 돼. 살생은 안 될 일이야. 조용히 따돌리고 돌아간다. 피. 뭔가 살짝 아쉬운 듯한 송이다. 자신의 검술 실력을 증명할 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넌 너의 검술을 너무 믿고 있구나. 아무리 대단한 스승에게 배웠어도 검을 꺼내야 할 때와 아닐 때를 알아야 해. 예, 알겠어요. 살짝 벗을 흘기고는 어쩔 수 없다는 듯한 말투로 대답하는 송이다. 그렇게 두 사람과 그들에게 따라 붙은 꼬리가 한참을 걸어가던 중 인적이 드문 산속 어딘가 내가 셋을 셀 터이니 그때 찢어지자. 숨을 크게 쉬고는 숫자를 세는 벗. 그 순간 그들을 따르던 무리 중 누군가 청께서는 잘 지내고 계십니까? 한껏 놀란 벗과 송이었다. 댁들은 누구시오? 뒤 돌아 따라온 이들을 눈으로 쏘아보며 묻는 벗. 뒤 따라온 무리들 반대편으로 훌쩍 넘어선 송이도 물었다. 누구냐? 웬 놈들이야? 어찌 우리 스승님에 대하여 묻는 것이냐? 그들의 우두머리처럼 보이는 자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려고 할 때 송과 벗 또한 허리춤에 차고 있는 칼을 꺼내려던 참이었다. 뒤따라오던 이들이 품속에서 꺼내든 것은 서신 한 장뿐이었다. 진정들 하시오. 우린 댁들을 해하려는 자들이 아니오. 왕의 어명으로 찾아온 것이오. 어명? 왕이 우릴 찾는단 말이오? 당신들이 사라진 그때부터 우린 늘 지켜보고 있었소. 폐하께서는 당신들이 직접 찾아오지 않는다면 자취를 감출 거라는 걸 알고 계셨소.
그래서 늘 지켜보고 있었소. 나를? 아니 우리를 감시했다는 것이오? 놀란 눈으로 궁에서 나온 이들을 바라보는 벗. 그렇소. 그리고 그대들과의 싸움을 피하고자 사람이 많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조용히 따라왔던 것이오. 그래서 그 서신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오? 서신 속의 내용은 모르오. 하지만 명확한 건 이 나라가 서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이오. 그래서 폐하께서 급하게 청을 찾고 있소이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시 한번 의심의 눈으로 쏘아보는 벗. 우린 명을 받잡고 서신을 전해주는 것뿐이오. 그대들을 죽이려 했다면 이렇게 나타나지도 수십 년 동안 가만히 지켜보지도 않았을 것이오. 옆에서 그들의 말을 가만히 듣던 송이 나서 말을 꺼낸다. 아재 이들의 말도 일리가 있는 듯합니다. 어서 서신을 가지고 돌아갑시다. 벗도 더 이상 이곳에서 그들과의 대화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얼른 청에게로 돌아가 서신의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들이 거처까지 알고 있으니 혹여나 늦은 밤 그들을 헤아려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 또한 생겨났다. 옆에는 송이 있으니 더욱더 걱정스러웠다. 어명은 알겠으니 내 이것을 청에게 전해주겠소. 그러니 여기서 그만 돌아들 가주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상 우릴 감시하지 말아 주시오. 궁에서 나온 이들은 알겠다는 듯 고개를 숙여 답하고는 사라졌다. 그들이 사라지고 한참 뒤 법과 송은 거처로 발을 옮겨 부지런히 걸어갔다. 건네받은 서신의 내용이 궁금하면서도 걱정되는 마음을 안고서